경영이라는 부분이 이게 경영 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살림을 해도 경영이고요. 학교 운영을 해도 경영이고요. 다 경영이야.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요즘 참 비가 잦네요. 예, 5월 내내 비가 뭐 이틀에 한 번 골로 왔는데, 이게 뭐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알아서 그런 건지 비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유독이 이제 뭐라 그러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많고, 예, 그리고 뭐 기업의 수는 다른 나라와 뭐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밖에 관심이 없어서 위에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나라는 뭘 해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쿠팡? 예, 거기서 이제 뭐 표방하는 게 뭐 아마존을 뭐 롤모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예, 그런 독자 노선을 뭐 표방한다 뭐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독보적이고, 그 밑에 이제 작은 이제 규모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존재를 하나 봐요. 근데 거기는 키울 수도 없고 막 거기에 돈 투자하고 막 뭉치고 땡치고 해갖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왜 저거 이제 끌어내려서 일이 가겠다. 무슨 일이 못해서 무슨 한이 맺혔나 봐. 모르겠어요. 역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앞서 있어도 불안하고, 예, 뒤에 있으면 이제 앞을 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뭐 돈 떼들여서 뭐 연합을 하느니 마느니 뭐를 뭐 하면은 뭐 1위가 되느니 마느니 뭐 하여튼 요즘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래갖고 뭐 어디를 인수를 하는데, 신세계하고 롯데에서 둘 다 뭐 뛰어드는데, 이게 승자의 저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승자는 기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아유, 나 진짜 궁금해 죽겠어. 근데 그만큼 이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는 합니다. 근데 1위 하고 뭐 매출 올리고 막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 요즘에 하나가 더 붙었어. 그게 뭐냐? 네.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뭐 뉴스나 뭐 하여튼 들으면 대충 많이는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ESG 경영. 그래서 이제 이는 뭐 이제 환경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냥 돈, 가성비, 효율성, 아니면은 투자 대비 뭐 비용, 투자 대비 수익. 그렇지. 뭐 요런 거 외에는 뭐 환경이고 뭐고 뭐 알바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뭐 해갖고 이제 매출 올리고 규모 키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자회사 인수하고 뭐, 그래서 전 세계에 재벌, 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재벌이라는 개념, 총수, 뭐 이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도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제 필수 요건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들었지만 뭐 그린 뭐 땡땡땡 뭔지 알겠죠? 근데 환경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탄소 중립,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탄소 이제 화력 뭐 이런 쪽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자.
내가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적 책임. 와우, 이쪽은 아예 그냥 개판이었어, 개판. 사실은 굉장히 유해 물질이나 이런 걸 다루는 어떤 그 공정에서도 뭐 이거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 뭐 이게 이렇게 뭐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환기 뭐 이게 의복도 갖춰야 되고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KF94 뭐 마스크도 쓰잖아요. 그냥 노출이 된 거야. 그냥 노출이 됐는데 그래서 뭐 백혈병이니 뭐 무슨 암이니 해도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 안 걸린 사람도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거대 이제 변호사 집단을 내세워서 뭐 힘없는 애들이 그냥 죽어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화두로 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도 그냥 한 5년 동안 내가 늘 느낀 거지만 그냥 요란하게 소리만 떠들어대고 실제 지금 현상은 지금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잽싸.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그 위력을 이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들어오는지 이제 경험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지배력의 투명성입니다. 이 지배력의 투명성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투명해야 되는데 뭐든지 거꾸로 요만큼 투명으로 가려고 했는데 점점점 더 불투명. 예, 저도 요즘에 이제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뭐 여기저기 뭐 사실은 뭐 하여튼 뭐 쑤셔 대고 뭐 알아보고 뭐 알아야 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 몰라. 그냥 띡! 이 몸은 던져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누가 됐는지 깜깜이 이게 신체적으로 이 앞을 잘 못 보는 깜깜이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그럼 반투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투명하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가다가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실 ESG 경영이라는 부분이 이게 경영 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영은요, 집에서 살림을 해도 경영이고요. 학교에서 등록금 갖고 운영을 해도 경영이고요. 뭐 회사가 운영하는 건 당연하고요. 정부가 나랏돈 갖고 운영하는 것도 경영입니다. 다 경영이야. 내 커리어를 관리하고 하는 것도 경영. 내가 적금 붓고 보험 붓고 우리 뭐 자식한테 얼마를 투자하고 뭐 결혼비용 다 경영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는 뭐가 됐냐면 공기처럼 이 ESG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고는 있는데 중요는 하다는데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요 ESG 경영 뭐 이제 공익 광고를 봐도요 뭐 페트병에 라벨을 띄어라 뭐 빨대는 뭐 친환경 종이로 해라 뭐 어쩌고 또 그것도 있다. 화력발전소 쓰지 말라니까 또 요즘에 또 그 원자력은 뭐 안 좋다 그래갖고 뭐 태양광 그게 이제 친환경이라고 해갖고 또 뭐 엄청 또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 보세요. 친환경이라는 개념이요.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면 이게 친환경인가요? 아닌가요? 환경을 생각하는 건가요? 환경을 망가뜨리는 건가요? 뭐냐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이게 뭐 미세먼지, 먼지, 뭐 초미세먼지 물론 이제 날라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태양광 뭐 발전 뭐 저거 해갖고 온 산을 다 깎아. 온 산을 다 민둥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판넬을 다 깝니다.
근데요, 홍수든 뭐든 우리 자연은 이 숲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걔네들이 배출해내는 뭐, 키톤치드? 아니,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서 뭐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면서 이게 숲이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건데, 산을 다 깎아서, 탄소 중립하겠다고 거기다 태양광 판넬을 다 깔았어. 거기에 더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신안 앞바다, 예, 그쪽이 굉장히 평지고 햇빛이 아주 잘 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일염, 염전. 물론 뭐 염전에서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사고도 좀 나고 뭐 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 천일염 염전 그 좋은 데를 다 막아갖고 거기다가 염전 없애고 태양광 판넬을 다 깔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염전하시는 양반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꼬리기인 거야. 야, 너 여기서 힘들게 염전해봐야 뭐 돈도 안 되고, 야, 앉아서 앉으면 따박따박 돈 들어오게 우리가 해줄게. 그걸 누가 해? 나라가 하고 앉았어. 그 이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겁니까? 환경을 망치는 겁니까? 나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삐뚤어진 거야? 난 내가 삐뚤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인간이 환경을 생각하자는 건 뭐냐면, 자연과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한테 몹쓸 짓 한 그 대가를 우리 인간이 도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탄소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게 뭐 옛날 뭐 이거 뭐 5년 전에 3년 전에 나온 얘기도 아닌데 미친 듯이 돈 된다고 다 지어놓고 그거 이제 멈추게 하면은 또 우리 한전에서 전기료에서 다 또 보상해 준대네. 아니 걔네들은 무슨 특권이길래 보상까지 받아? 우리는 문 닫으려면 닫고 그것도 안 닫고 열면은 무슨 벌금 때린다 하고 뭐 생 난리인데 그 사람들은 왜 손해를 안 보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페트병 막 이거 라벨 떼어서 뭐 저희 아파트에서도 막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 개인만 막 그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박스 테이프해서 뭐 하냐고. 아니 그냥 쪼물쪼물쪼물 그냥 개인들은 이게 하는데 저 위에서 그냥 펑펑 터뜨리면 아니 그 맨날 그 개인이 막 하는 것만 갖고 하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제 블랙아웃 됐을 때 전기료 가정이 쓰는 전기료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냥 전기 못 쓰게 뭐 진짜 누리는 산업전기는 그냥 막 핑핑 막 돌아가고 그냥 해도 걔네들한테는 전기료를 거의 안 물면서 왜 맨날 이렇게 개인 이게 작은 부분에만 막 안 하면은 생 난리치고 과태료 뭐 물고 뭐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할 거 다 하고. 제가 요즘에 진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무슨 골리앗과 뭐 앞에서의 뭐라고 이게 진짜 너무 그 규모라는 부분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거기서 말하는 환경은 다 같이 하는 거지. 너만 하고 우리는 경제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 치적을 쌓아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아우 야 그 사이에 너네 뭐 했는데 우리 탄소 중립으로 해서 이거였어. 아니 그런 거 선전하려고 지금 ESG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제가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이제 라벨은 자르고 앉았는데 한심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책임은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는 여태까지는 다 이 주둥이로만 했어요. 주둥이로만. 근데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SNS 환경? 디지털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제보하기도 좀 쉽고요. 뭐 이게 스마트폰의 뭐 카메라 기능, 뭐 녹취 기능 뭐 아주 좋잖아. 제보도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나란 일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뭐 하여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책임자세요. 책임자. 예. 근데 왜 지한테 뭐라 그러더라? 어필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책임자 아니시네요. 책임자면 책임지라고 있는 거지. 앉아서 폼 잡고 지시나 하고 월급에 따박따박 통장에 돈 찍혀 있으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아니지 않냐. 네. 정말 이 책임이라는 부분은요, 거의 책임이 질 때쯤 되면은 일단 대국민 사과가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세상 없이 뭘 할 것처럼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책임을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 우리는 안 그랬었는데 뭐 네 전에 뭐 네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도 우리도 어쩌면 피해자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배적 투명성이라는 건 솔직히 또 와닿진 않아요. 저도 와닿진 않은데 제가요 청와대 그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2번을 올렸습니다. 2번을.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4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건 진짜 아닌데 난 또 빠였어. 네. 그거 안 받고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받는다. 포기했어. 하나는 뭐냐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틀이 이제 밸류스라고 하더라고요. 가치관, 밸류스. 그다음에 think,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밸류스는 안 바뀌었어요.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think는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어. 뭐냐면 제가 하나 그 청와대에 전화하는 게 뭐냐면 그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예.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반댈세 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 예. 아니 멀쩡하게 들어가고 맨날 뭐 휠체어 타고 나오고 막 이런 회장님도 많았잖아. 그건 아니지. 잘못했는데 왜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나오든가. 맨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막 대단한 무슨 중죄를 지은 마냥 막 난리 부르스치면서 그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그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잘들 나오시잖아.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왜 거기다가 했냐면 면죄부를 주자. 예, 무슨 뭐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뭐 총수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면을 해야 된다. 난 그건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였냐면 물론 이제 이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논리로 어떤 대기업이 성장을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 삼성밖에 없잖아요. 우리 2020년에 코로나 막 생겼을 때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너도 나도 뭐 없이 뭐 생 난리로 계좌 트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야 삼성전자 정도는 사도 돼 이거였어요. 왜? 삼성이 망하면 그냥 대한민국도 망하는 거야. 그것도 위험하다고 못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였어요. 즉 뭐냐면 삼성이 대한민국급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저도 사업을 해봐서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내가 봤을 때 별로 나아진 게 없거든. 근데 그 과거에 아시잖아요. 우리 역사, 현대사. 그 과거에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불법, 편법 이런 거 없이는 아마 없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죄가 커도 사람을 상하게 하는 학살을 했던 사람보다 더 죄가 크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양반 너무 당당하게 지금도 활보를 하고 계시고 뭐 재판에 나와라
안 나가. 그것도 또 뭐라고도 못해. 또 뭐 법적으로 뭐 또 그럴 수도 있대. 내가 그 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사면을 한다 그러면 풀어준다, 자유를 준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막 거기에 대해 전 대통령들 사면이랑 이게 무슨 세트 상품이야? 싫어도 좋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위치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범죄도 다르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살짝 엮여 있는 건 있겠지만 그분들은 나와서 하실 수 있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으신 분들이고 이 양반은 이제 나와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분이에요. 저는 뭐 총수 리스크 뭐 이런 거 몰라요. 뭐 리스크라고 하지 않을 만큼 삼성은 시스템적으로 잘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냐면 어쩌면 그 양반은 그 안에 있는 게 몸은 더 힘들어도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은. 왜?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일단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이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그분이 선언했던 이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실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후세대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 일단 천명하셨고 다 있어요. 그 기록 이제 다 남잖아.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분은 그래도 뭐 제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 충수염 때문에 복막염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하거든요. 난 알아봐서 알거든요. 그거 3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3통은 이게 타임이 뭐 이렇게 좀 진행됐다가 뭐 조금 또 1분이라도 잠깐 좀 쉬었다 가지만 그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 몰핀도 안 들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게 복막염이라는 게.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정도 생각했으면 적어도 여태까지 꼼수 부려서 2다리로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몇 달도 안 돼갖고 다 죽어가는 휠체어 타고 나오는 기존의 기업인들이랑 나는 그래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흉내라도 하여튼 뭐라도 성이라도 보였던 유일한 분인 거예요. 나는 지금 정부의 그 어떤 누구도 쇼만 했지 정말 자기 건강을 담보로 또 책임지려는 노력이라도 나는 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처벌을 한다는 그게요, 예를 들면 돈이 한 3천억 되는 사람한테 3억 벌금 때리는 건 그건 처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루 근근히 먹고 살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벌금은요 죽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벌이라는 게 꼭 어디에 사회와 격리시켜 놓는 처벌만이 처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뭐 우리 알잖아. 뭐 살인, 강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범죄가 아닌 범죄인 상황에서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나와서 짊어지게 하는 것도 저는 처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1등의 자리는요 그거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회장도 아니고요, 이제는 총수입니다. 이제 상속도 끝났잖아. 그럼 그 책임감과 부담감과 엄중함은요, 그리고 다들 쳐다보고 있잖아. 다들. 우리나라만 쳐다봐요? 전 세계가 다 쳐다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왜 사면에 솔직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공정성이라는 그 잣대가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게 정말 범죄고 공정성을, 형평성을 내세워서 그래서 사면이 안 된다고 했으면 삼성 돈 갖다가 미국에 투자 외교로 쓰고 백신 받아오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순수한 외교력으로 했어야죠. 물론 일부 뭐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기업인들이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44조 중에 20조가 삼성이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법적으로 막 만들어서 죄가 무겁다고 해서 넣어놨으면
그 혜택을 이용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그 성과 냈다고 막 뉴스에서 자랑하는 거 보면서 다음날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적어도 공정이라는 건요, 그 죄를 물었을 만큼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수혜도 물론 힘들지만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수혜를 짊어지고 나가서 효과 얻었다고, 성과 냈다고, 그거를 뭐 본인들의 성과에 있는 과시를 할 거면 나와서 일을 하게 책임을 그렇게 지어주든가. 이거는 넣어놓을 건 넣어놓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을 갖고 뭐 그 대단한 외교를 했다고 와서 성과라고 뉴스마다 광고를 하는데,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자꾸 거기에 엮여서 그 사면에 대한 대통령들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이러니까 적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보통요,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해서 얻는 이득이 내가 받는 불이익보다 1%라도 크면 합니다. 그러니까 별짓 다 했는데 그냥 한 5년 살면 다음 정부에서 뭐 국민 대통합으로 시켜주더라라는 게 어떤 루틴으로 작용이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얻어지는 이득이 훨씬 더 높다라는 계산법이 나오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을 같이 할 수 없는데 자꾸 묶어서 이 개인적으로 뭐 사면해야 된다, 뭐 경제인 입장,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면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내가 주도를 했지. 내 개인적으로. 뭐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ESG 경영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적어도 잘못을 한 그 결과의 수혜를 갖고 누군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논리는 그래요. 그래서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어. 밸류스는 그대로 쭉 가는데 생각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내년이면 또 대선인데, 그래서 사면 얘기부터 대통령 사면이 뭐 이딴 얘기 나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내가 만약에 대통령 돼도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아. 그리고 잠시 한 5년 가족관이 있다가 그럼 다음 정부에서 또 사면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 5년 고생하고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 대대손손. 이게 말이 되는 거네요. 저는 그 사면은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적 책임과 이 ESG에 해당하는 이 엄중함을 모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마 그분은 더 큰 고통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이것만큼 무서운 처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가 제가 이 ESG 평가 표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1등을 한 데가 포스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냐면 생선 가게 대표를 고양이한테 맡긴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 고양이 입장에는 뭐 세상 너무 좋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탄소 배출하는 그 역할의 주범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이제 포스코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을 한 노동자가 제일 많은 곳이 포스코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 투명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 투명성은
야 이제부터 조금씩 가야 된다는 거지. 없어. 아니 어디에도 없는데 ESG 경영에만 들어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냥 없어 얘는. 근데 나는 제발 뭐 공문부터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공문부터. 아니 뭘 물어보는데 여기 달라 저기 달라 아무도 몰라.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뭐 지배 구조의 뭐 투명성 뭐 어쩌고.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먼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일 잘못하고 있는 기업이 ESG 경영 평가에서 1등을 해서 뭐 포상금을 받았는지 성과급을 받았는지, 야 난 이제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 멀구나. 지금 뭐 맨날 뭐 세계 10위? 이거는요 그냥 경제적 논리로는 10인지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의 의식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윗물들이 하는 짓은요 10위가 아니라 100위쯤에 가 있는 거 같아요. 100위쯤. 언제 10위와? 예. 1, 2는 고사하고 점점 더 3위로 갑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치고 요즘에는 알면서도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똑똑해졌다는 걸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그 옛날 말이고요. 그건 농경시대. 예. 요즘에는요 크면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크게 무너지면요 회복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요번에 남양유업 사태 보셨잖아요. 예, 넘어갔잖아. 물론 뭐 돈 받고 넘어갔는데 뭐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뭐 그 안에는 뭐 부채 뭐 아이 뭐 골치 아파. 하여튼 넘어갔잖아 한 방에. 예. 근데 이런 이제는 국민들은 정말 이제는 투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ESG 경영이 그 어떤 곳에서도 이게 어긋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와 함께 어떤 선곡을 할까? 정말 막 요즘 자꾸 욕만 나와. 어떡하면 좋아. 나 옛날에 진짜 욕 진짜 못하는 진짜 막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요번에는 BTS 곡을 제가 선곡을 했어요. 요즘 뭐 버터라는 곡이 하여튼 뭐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한테는 그렇게 모르겠어. 나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 나는 다이너마이트. 예. 왜 대한민국 지금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보다도 문화,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힐링을 주는, 행복하게 하는, 왜 이런 게 나란 일 하시는 분들과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본받으라. 제발 좀 반은 좀 했으면 좋겠어. 반은. 우리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이루는 그 저 과정 저도 다 알거든요.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BTS 동상들의 동생님들의 다이너마이트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답답해.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든 바뀌어야 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